정자는 머리 부분에 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자 머리 옆에 미토콘드리아, 꼬리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난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냥 난자는요, 이 여기 겉에 투명대라는 막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난자를 싸고 있는 투명한 막이에요. 네. 이 속에 세포질이 있고요. 이 속에는요, 많은 영양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자보다 훨씬 크게 이유가 있고요. 이곳에 핵 유전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자는요, 난자보다 작고요. 훨씬 크죠. 이 정자는요, 한 번에 우리 정액이 한 번 나오는데 불전 1.5mg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속에 정자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3억 내지 4억 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난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한 개의 정자밖에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나오신 거예요. 네. 자, 양분이 없습니다. 없죠? 하지만 얘는 오히려 받아들여서 이것에 세포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분, 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운동성이 있지만 얘는 운동성이 없어요. 제자리에 있다가,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왜 그런 이야기 하죠. 이 주도성이 남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사랑받는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행복을 느낀대요. 근데 이제 부부지간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 남자가 맨날 딴 데를 쳐다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조금 튕기는 여자가 되셔야 돼요. 남성이 그래서 사랑받는 그런 결혼하는 게 행복한 게 그 어떤 아주 본능적인 여기 그렇잖아요. 정자가 움직여서 가는 거잖아요. 기질상에 주도성이 남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난자는요 가만히 있다가 온 정자를 만나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이라고요. 자,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생성 장소는 정소, 난소. 근데 염색체 수가요 23개의 정자가 갖고 있고요. 난자도 23개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염색체 수가 만나서 쌍으로 완성이 됩니다. 개 정도의 정자가 옵니다. 헤엄을 치고 오죠. 여기 보니까 정자의 멀고 험한 수족 여행. 그죠? 사정수가 아까 이렇게 내외라고 얘기했었는데, 아까 많으면 3억 내지 4억 개인 거고요. 예, 이렇게 내외가 이제 통과돼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정자의 생존일은요, 3일이에요. 3일. 난자의 생존일은 며칠일까요?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준비할 때 배란일 앞뒤로 3일간을 임신 기간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배란일은요, 생리를 시작하는 그날이 아니라 배란일로부터 28주기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 생리를 언제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배란일이 더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자, 여기 보니까 난자의 정자 침투하게 되죠. 그 난자 벽까지 도달하는 건요, 500개에서 600개 정도 도달을 한대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정자가 이 투명막을 침투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할 거잖아요. 여기 이 막을, 투명대의 막을 딱 뚫잖아요. 전체 막이 딱 쓰여지면 더 이상의 정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것만 봐도 우리 사람이 정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세상 볼 수 있고요. 여성의 생식 주기 자궁의 변화에 대한 거,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있다가 이제 다 안고 있는 거죠. 평생 난자는요, 동안에 나올 양이 한정되어 있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정자는요, 한 번에 나오는 것도 수억 마리가 나오지만, 여자의 난자는요, 평생 나오는 게 약 300여 개 정도 나온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면 폐경기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 난소 내에서 성장
성장을 하고 있다가 여포 성장이 난자가 배란이 됩니다. 자궁벽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딱 배란이 됐죠. 딱 배란이 되는 순간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에스트로겐이요, 여기에서 자궁벽이 점점 두텁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배란이 됐는데 임신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궁벽이 허물어지면서 나오는 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생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자궁벽이 낮아지면서 다시 배란이 되면 두텁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포가 난소가 나오는 그때부터 해서 여기까지 전체를 이걸 28일 주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배란기는 14일인 거죠. 아이가 태어나는 건 14일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요때부터. 자, 지금 여기서부터 월경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배란이 여기 딱 돼가지고 임신을 하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자가 안 들어와서 다시 월경을 시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체온으로 임신이 가능한지 안 한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배란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초 체온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36.5도에서 37도로 올라갑니다. 이때가 임신이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를 맞춰서 같이 사랑을 하면 임신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주기를 잘 알면 또 자연 우리 피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신의 과정을 잠깐 볼게요. 임신은 수정란이 난화를 거쳐서 자궁 내막에 착상하는 현상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난소에서 여기 여포로 같이 막이 쌓여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있다가 딱 여포가 먼저 벗겨지면서 난자가 나오죠. 자, 난자가 이 수란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있다가 정자를 만나면 여기 착상하는 시간이 있죠. 요수부터 여기까지가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세포에서 그냥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4, 8에서 막 이렇게 나눠지다가 포배가 되다가 이제 여기 왔을 때 착상 되는 걸 우리는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난자 수명이 1일이라겠죠. 하루. 그 사이에 정자를 만나야 돼요. 그쵸? 네. 자, 자, 그럼 착상이 되면요. 여기 지금 자궁벽에서 착상이 됐을 때 태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가 자랄 집을 만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태반 이곳에 물질의 교환 장소의 태반. 아이와 엄마는요, 별개의 존재예요. 자, 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의 좋은 영양 상태, 그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래집이 있는 거고요. 여기 뭐가 있어요? 양수가 있는 거죠. 이 양수가 짭짤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너무 단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양수가 달짝지근하면서 건강해지려면 염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분이 많아지면서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아이가 뚱뚱 불어서 나오게 됩니다. 모체와 태아는 혈관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이소탄소와 노폐물을 엄마한테 갖다 주게 됩니다. 자, 성장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임신 1주다, 2주다, 3주다, 4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총 40주를 통해서 아이가 자랍니다.
잘하는데요. 마지막 월경 시작일부터요. 시작일부터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40주까지. 그래서 임신했을 때 가면 지난달 월경 언제 했어요? 라고 꼭 체크를 하거든요. 기억을 잘 하나요? 그런데 임신 초기의 중요성은요. 우리가 임신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건 임신 4주까지는 거의 못 느껴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돼야지만 이제 심장이 뛰면서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중추신경계, 뇌하고 척수는 먼저 생겨요. 그리고 심장이 생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주째 됐을 때 팔다리, 오주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머지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태아에서 우리가 그 신경세포가 분화되는 거, 뇌 신경세포 중요한 영양소, 엽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엽산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가 여기 임신 초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임신한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가임기,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미리 엽산을 먼저 먹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계 분화가 잘 안 돼서 기형아 출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챙겨 먹이시라는 거고요. 심장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한 5주가 되면 거의 아이가 심장이 벌써 벌떡벌떡 뛰게 되는 걸 느껴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생명체라는 걸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출산 과정. 이거는 이제 우리가 38주, 수정 후에 38주, 월경일로부터 시작부터는요. 해서 280, 40주가 되면 아이가 나온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조산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산의 이유를 보면은 자궁안의 환경이 나빠지면 아이가 조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봤을 때 엄마의 혈액순환과도 많이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공기와 좋은 물과 그리고 좋은 우리 피를 가지고 아이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다 누구의 불행이에요? 아이도 그렇지만 그 아이를 케어하는 그때부터 너무 힘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 모체 안에 있을 때 건강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한 난자에 한 정자가 왔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난인 거예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요,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가 만났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란성은요, 어떻게 난자가 두 개가 나와서 각각 다른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다른 아이입니다. 쌍둥이인데 하나도 안 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란성인 거죠. 그래서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요즘에는 불임이다 보니까 수정관 시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삼둥이까지 막 나오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유방에 대한 넘어가고요. 지나고 마지막 면역에 대한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